MBC 방송 관련 내용은 오늘 취소됐고요. 바로 이어서 이화여대 법전원의 최원목 교수님이 재검표는 헌법 절차이므로 즉시 이행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머릿속으로 보니까. 안 내려가시죠. 괜찮습니다. 한글 파일을 좀 띄워주시고요. 아까 바탕에 USB로 했던 거. 정신이 없으시네. 우리 목회장님이 쉬운 말로 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사실은 원래부터 어려운 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제대로 알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상의 권리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검증을 해라 이런 말은 전자 부정선거가 있었다 라는 분들이 검증을 해라는 목소리를 마치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후자 부정선거가 없었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자신있게 검증을 해라 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정상사회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구의 상당 부분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현안으로 되고 또 사회적인 현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누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검증을 해서 깔끔하게 문제를 봉합하는 게 공동체가 살아나가는 방법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서 헌법상의 그 권리를 분명히 국가가 이렇게 보호해 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증의 목소리를 내면 저 사람들은 좀 망상이 아닌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또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자기는 확신을 하는데 검증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바보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국민이 이렇게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헌법상의 알 권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소송상의 법원의 지시하에 여러 가지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그건 하나의 사법적인 하나의 알 권리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진행되는 거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상의 알 권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의 권리입니다.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어디 쓰여 있어요? 21조에 쓰여 있습니다. 문안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국민은 언론 출판의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21조가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1년에 결정 내린 것도 있고 해서 이미 충분히 확인이 됐고 해석이 됐습니다. 옛날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헌법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알 권리가 정말 우리나라 헌법상의 권리인지 아니면은 아직 해석이 되지 않은 권리인지 하는 게 책에 상당히 애매하게 써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이렇게 표명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우리가 의견 발표의 자유라고 해요. 발표의 자유라는 거하고, 저희가 그 의견을 남한테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전달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의 자유와 전달의 자유,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뭐를 발표하려고 하고 뭐를 전달하려고 하면
자기 의사를 형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형성이 자유롭게 형성해야 되잖아요. 남에 의해서 왜곡되게 정보가 전달이 돼서 형성이 되면 그거를 발표하고 전달해봐야 왜곡된 의사가 전달이 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해야 될 자유가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모든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상 21조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하려면은 정보, 각종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가 없고 왜곡된 어떤 세력이 이렇게 숨기거나 왜곡된 그 정보에 의해서 의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발표하고 전달해봐야 그게 뭐 사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보의 충분한 접근권은 헌법 21조가 보장한 권리입니다. 1991년도 헌법재판소 저 메뉴에 있네요. 저기 보면은 헌마 90 헌마 133이라는 그 결정에 보면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 일체의 관계에 있고 자유권이면서 청구권이기도 하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중앙선거관리를 비롯한 그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정보는 자기들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의 어떤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보유하고 있는 일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은 헌법 21조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적으로 제한될 뿐입니다. 두 번째, 그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어요. 199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보공개법 1조에 보면 그 헌법상에는 21조에 알 권리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는 정보공개법 1조에 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서 정보라는 것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각종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서버라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물리체 자체는 그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통째로 나한테 달라 이렇게는 못하지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각종 그 사항들은 당연히 저기서 말하는 그 정보라는 정의에 해당이 되고 그거를 여러분이 접근해서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해서 전달하고 전파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QR코드를 어떻게 받아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록했는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어떤 소스 코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거, 접속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표기와 서버가 어떻게 통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 접근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3조에 보면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등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여러 그 단체나 그 국민들이 수차 블랙 시위나 아니면 언론 인터뷰나 각종 루트를 통해서 재판이나 이걸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저기에 해당되는 정보는 최소한 헌법적으로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조에 보면은 정보 그 공개 청구의 방법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써 그 관계기관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여러분이 청구를 해도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조 좀 더 올라가고 싶으면 9조에 보면은 예외로 비공개 대상 정보 해가지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및 외교관계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안보를 높이는 거죠. 그걸 뭐 국가안보를 해치는 거겠습니까? 뭐 국민의 신체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저런 경우도 제한이 됩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미리 안다면 불필요하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뭐 어떤 유언비어성에 조금 과장된 의견이 퍼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진행 중인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쓸데없이 막 재판부를 압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가로막게 되면 오히려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청구한 각종 서버에 관한 선관위의 서버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건 또 압수수색의 범위에 제외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여러분이 추가로 요청하는 정보가 겹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외사항이 이런 정보 요청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결정 도중에 있는 상황으로 뭐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사결정은 다 끝났어요. 중앙선관의 여러가지 의사결정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게 결정 도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뭐 경영상 영업비밀의 뭐 사항, 회사의 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뭐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투기나 매점 매석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정보,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정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는 각자 국민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11조에 보면은 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개할지 여부를 자기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10일 범위 내에서 결정사항을 통지하기가 어려우면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추가적인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총 20일 내에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사실 오늘 우리 공동대표님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우리 이재봉 교수님도 사회도 보시고, 또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도 저희 계시고요. 또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도, 박영하 경시대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누구 오셨죠? 빼먹었네. 오셔가지고 저희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명의로 공개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5월 26일 제출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공개 요청을 했죠. 그 안에 보면은 임의적인 QR코드 사용 관련해서 여러가지 국회로부터도 의견을 선관위가 접수했고 했는데도 QR코드를 사용해서 사전 선거를 진행한 그 의사결정의 시점,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한 관련자에 관한 정보, 이의제기는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처리 상황에 관한 정보를 달라고 했고요. 사전투표 관리관의 날인을 직접 날인이 아니고 인쇄된 날인으로 카피해서 사용한 그 결정을 내린 의사결정자와 회의록 공개해달라고 했고요. 개표기가 작동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일정한 후보자 쪽으로 상당한 수의 표가 이렇게 들어가서 입력이 되는 게 카메라로 찍혔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했고 그거에 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 사전 투표지가 이렇게 접착 상태에서 개표된 사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요. 또 용지 분실량 훼손, 대체 위험성 이런 걸 어떻게 관리했는지,
사전투표제 자체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뭐 이런 종합적인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직접 방문해서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4일날 저희에게 이메일을 통지를 해서 조금 내려보세요. 조금 내려오실까요? 통지해온 내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최초 10일간 저희들이 통보를 못하게 주겠으니까 연장을 하자 그러면서 6월 17일 23시 59분까지 저에게 통지를 해주겠다. 공개 여부를. 그러면서 사유는 사안 검토 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로 통보를 찍 해서 왔는데요. 지금 뭐 열심히 법령상의 어떤 기한을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겠죠. 근데 저 통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정보공개법 11조 2항 위반입니다. 11조 2항에 보면은 분명히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 사유가 뭐냐면 사안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안 검토 중이라는 게 연장 사유입니까? 뭐 정보 양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든지 영업비밀에 관한 또 뭐 기타 정보가 걸려 있어서 그걸 조금 분류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사안 검토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령상의 그 연장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6월 17일 날 어떠한 답변이 오는지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현 시점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가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한 법령상의 제도고 이게 탄생하기까지 30년 전에 청주시 의회에서 겪은 엄청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1991년이니까 군사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인데 그 당시는 뭐 정보라는 게 권력층의 전유물이었고 정부는 이렇게 암암리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공개하고 싶은 것만 공개를 해서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들은 뭐 이걸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는데 그 당시 청주시 의회가 행정정보 공개 조례라는 걸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그 내용을 국민에게 이렇게 알릴 게 아니고 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하고 일정한 제한 사유는 조례로 규정해서 투명하게 시행정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회가 나서서 조례로 정보 공개 범위를 획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청주시장이 당시에 제의를 요구하고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뭐 재미없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압력을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조례를 이제 뒤에서 이렇게 뭐 기한하고 그랬던 분이 충북대 행정학과의 강형기 교수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개인적인 협박도 많이 당하고 청주시 의회의 의장이었던 박종구라는 분은 보안대에 2번이나 끌려가서 감금당하고 여기 제가 따옴표 넣었습니다라는 그 보안대 요원들이 이 밑에 가면은 너와 비슷한 사람이 매 맞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 의회 의장이 나중에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정확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을 받았는데도 이 두 분이 조금 주축이 되고 해가지고 청주시 의회가 이걸 처리하지 않고 버티니까 시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과연 이 조례가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대법원에 물었고 대법원이 판결하기를 저렇게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내용만 조례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법률 유보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조례의 합헌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전 정보 공개 제도가 들어갈 거였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3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런 조례들을 따라서 제정하기 시작했고 그 기한에 이게 하나의 법률로 제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 하나의 베네핏을 지금 국민들이 그동안 봐왔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한 그 사회비 유치원들이 거기에 보면은 그 사회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유치원비를 빼돌려가지고 수파티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도 정보공개 제도에서 밝혀졌고 그 라돈이라는 그 유해 물질이 그 지하철에서 검출된 그 발암 물질에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도 정보공개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광우병 파동 때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인 업체 명단도 공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그 작성한 내부 문건 그것도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 사실 그 지지 세력들이 그런 정보공개 제도를 10분 활용해서 그런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과연 그 정보가 공개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길래 공개를 못하는지 그게 국가안보 사항인지 사생활 침해인지 반드시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30년 전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정부는 특히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공개하고 싶은 사항만 이렇게 전달하고 국민들은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접수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있고요. 또 검증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민주주의 목소리를 내는 건데 오히려 그게 무슨 선거 불복이다 그러면서 반민주적인 어떤 행위로 이렇게 매도되고 있고 검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집권당은 쉬쉬하고 그죠? 선관위는 자기들이 이렇게 시연하는 개표 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국민들이 접수하면 된다는 식이고 사법부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이렇게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검경은 조사나 수사를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개시할 수 있는데 방기하고 있고 또 차이나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도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외교적인 그 커넥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라는 것을 제휴공간에 다 그 어떤 정보계통의 그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고 감사원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배후에 놓여 있는 BH를 비롯한 일정한 그 최고위층의 세력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조작이라는 게 이번뿐만 아니고 공직선거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그 수많은 조항들을 거의 상원화시킵니다. 공직선거법이 조항이 279개입니다. 제가 법을 계속 다루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조항 숫자가 많은 법이 굉장히 드뭅니다. 부칙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정경쟁 의무, 언론기관의 공정발표, 정견발표, 보도 논평, 여론조사에 관한 제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사회단체 공명선거 추진활동에 관한 조항, 광고 금지에 관한 것, 그죠? 군의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녹음기 사용 금지, 야간 연설 제한, 각종 집회 제한, 연설회장에서 소란 행위 금지, 오명 초과되는 행렬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걸 금지한다든지, 포별 방문을 금지한다든지,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걸 금지한다든지, 저희 그 정교모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발표할 때 상당한 또 제한을 받았습니다. 후보자 비방을 금지한다든지, 투개표 관리 규정 등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어마무시한 그 절차 규정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들이 사실 선거 조작을 했거나 만약에 그것을 정부기관이 관련돼서 방기했다면 그런 조항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법을 만들어 놓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관련된 정보는 국민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만큼 충분히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렇게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그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적인 접근, 그리고 서버와의 통신과 같은 굉장히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코드화돼서 그런 사회에서 그런 데 관련된 통신 접속 기록이나 소스 코드나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고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국제법을 보면요, 이런 정보 공개가 단순히 국내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기본 인권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권 차원의 문제다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이 선거 조작을 입증해서 와라. 그거는 어떤 재판 차원에서, 사법 차원에서 어떤 최초 입증 책임 또는 기소 요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말 권리에는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접근할 권리가 있고, 그래야만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그걸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헌재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은 공정선거에 관해서 스스로의 공정한 집행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됩니다. 미국은 선샤인 액트라는 걸 이미 제정해서 76년도에요. 자세한 회의록까지 정부가 결정한 회의록까지 전부 이렇게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권리는 엄격히 해석을 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정부가 공개하지 않으면 이건 헌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이렇게 헌법적인 얘기를 하고 또 저희 6,000명의 교수단체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공개 요청을 하고 사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실 파악이나 또는 판결을 만약에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헌법상의 또 저항권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전문에서 지난 헌법과 달리 3.1운동의 정신이라든지 4.19 혁명의 어떤 정신을 계승한다 하는 문구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저항권,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이미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아주 기본적인 헌법적인 권리를 또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방해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고 그걸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민의 어떤 평화적인 압력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평화적인 시위와 압력은 그것이 마이너한 절차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국민의 저항권 차원에서 보장이 된다 하는 게 현 헌법 정신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블랙 시위를 상당히 평화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각종 시위나 또는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세를 형성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충분히 문명국가에서 인정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헌법하에서 충분히 인정되는 국민의 또 다른 권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